우리 변호사님들께서 좀 하시겠습니다. 국회 내란 국조특위에서 속속들이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그날 내란의 밤의 진실은 별빛처럼 드러날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한순간을 속일 수는 있어도 많은 사람을 오랫동안 속일 수는 없습니다. 오늘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 증인의 증언이 있을 예정입니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짓은 거짓대로, 진실은 진실대로 모두 드러날 것입니다.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이 제1차 내란이라면 서부지법 법원 폭동 사건은 제2의 내란 사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내란은 내란을 낳고 폭동은 폭동을 낳습니다. 하루빨리 내란 사태를 진압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평화적 계엄이란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뜨거운 아이스크림이라는 양립할 수 없는 형용 모순입니다. 아무 말 대잔치입니다. 진실의 힘은 큽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의 신속한 파면을 통해 진실의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것은 지난번에도 아마 오늘도 관련된 진술이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잘 취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민주당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그건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제4회 변론 기일, 그리고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대한민국이 극심한 혼란에 빠진 지 이제 51일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부터는 증인에 대한 증거조사가 시작됩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후에 벌어졌던 일들, 그리고 관련자들이 국회에 출석해서 진술한 것을 우리 온 국민이 TV 중계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생생히 지켜보았기 때문에 증인의 증언을 통해서 새로 확인해야 될 사항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일련의 증거 조사들이 신속하고 또 효율적으로 진행돼서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밝혀질 것을 기대합니다. 지난 1월 21일 제3회 변론기일에서는 피청구인 본인, 즉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 발언을 하였는데 객관적인 증거 그리고 정황에 전혀 맞지 않는 억지 부인 그리고 변명, 책임 전가로 시종을 해서 국민의 공분을 더욱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정 걱정되는 것은 지난 19일에 있었던 참담한 법원 난입, 폭동 사건 이후에도 헌법이 정한 법치 질서를 부정하고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권능을 해하고자 획책하는 일부 극단 세력의 언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시대착오적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그에 대한 헌법적 대응으로서의 수사나 재판, 탄핵 심판 등 사법적 절차를 오히려 불법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헌법기관에 대한 공격을 버젓이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질서
법 제도에 대한 공격이고 그것은 결국 대한민국이라는 우리 공동체 그 자체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여당과 야당 그리고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절대로 용납해서는 아니 됩니다. 따라서 피청구인과 그 주변 인사들에게 일부 지지 세력을 부추겨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탄핵 심판에 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현재의 혼란상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서 탄핵 심판의 차질 없는 진행 그리고 신속한 탄핵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관심,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국회 측에서는 추가 증인 신청 좀 어떻게 검토하고 계실까요? 그래서 법정 진행에서 오늘 다 밝혀질 겁니다. 네. 그 지난번에 먼저 말씀하시죠. 네. 12.3 내란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한 점입니다. 지금까지 수사 결과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은 체포된 선관위 직원을 수방사 지하 벙커에 수용하고 야구 방망이 등 고문 도구를 이용하여 강압 수사를 한 다음 결국은 부정선거를 자백하게 만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선거는 대의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입니다. 공정한 선거관리, 투개표의 절차적 공정성은 생명처럼 지켜야 하는 가치입니다. 1987년 이후 선거의 형식적 공정성은 완성되었으며 투개표 절차의 신속성과 공정성은 세계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손으로 투표를 하고 개표도 합니다. 유권자가 각 투표소에서 손으로 한 투표지를 개표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손으로 개표를 하여 선거 결과를 발표합니다. 소소한 부정 행위들이 발견될 수는 있으나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주장과 같은 조직적인 부정선거는 상상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21대 총선 이후에 생겨난 부정선거 음모론은 워낙 황당하고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이는 선거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자기 확신이 팩트마저 왜곡시키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 신뢰로 최근 온라인 매체 스카이 2대1에 실린 가짜 뉴스를 들 수 있겠습니다. 양식 있는 보수 인사들은 이 음모론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명문학교를 졸업하여 엘리트 코스로 사회 상층부에 있는 이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한다면 그 집단적 속내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정에서까지 근거 없는 부정선거론을 무분별하게 주장한다면 이는 심판을 지연하고 선거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키겠다는 의도입니다. 자제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김영현 전 장관이 증인신문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건 지켜보시죠. 아마 우리는 철저히 준비를 해서 반대 신문을 통해서 진실을 밝혀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반대신문에 어떤 거 중점인지 하나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거는 법정에서 지켜보시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지켜보시죠. 청구인으로서는 피청구인으로서 당연히 출석할 권리가 있고 또 나오는 게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